아,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깜짝 놀랄 일인데 뭐 제가 잘못한 건 없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세계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안내를 받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삶의 간증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과 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한번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태신앙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겠죠. 당연히 뭐 교회도 안 나가다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뭐 다 거두절미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을 좀 뜨겁게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 그때 그 저희 교회가 약간 좀 뭐 꼭 특이하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가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거기에 교육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육관에 모여서 테이블 양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테이블 그걸 갖다 놓아 주시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끝나서 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려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여러분 이제 조금 제 얘기 듣다가 오늘은 굳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혹시 토할 일이 좀 있으시더라도 조금 그냥 이제 뭐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금 혹시라도 좀 교만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오늘 좀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 속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다녔었을 때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저희들 중학교 다녔었을 때는 한 개 학년이 1000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됐던 그런 시절에 제가 중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서 서울에서 이제 인천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래서 갔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중학교 다녔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월말고사가 있었어요. 매 월마다 시험을 봤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3일이나 25일 그 사이에 이제 월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제가 전학을 가자마자 그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1000명이 되는 학교에서 3일 만에 4월 19일 날 전학을 갔어요. 그때 4.19 의거라서 제가 교무실에 앉아서 오늘 4.19 의거인데 나는 여기서 전학을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올백을 받았어요. 중학교 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학교가 갑자기 발칵 뒤집힌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그 전교 1등을 빼앗기지 않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제가 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실 때마다 저를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은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옆에 명찰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명찰에 번호가 있습니다. 3학년 12반, 제가 72번이었습니다. 그 번호가 72번이라는 번호가 무슨 번호냐면은 1번이 반에서 1등한 학생이 1번이에요. 2번이 2등한 학생들. 이렇게 잔인했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 인권 말살에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타고 가면은 저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명찰을 보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전화 가서 그때 알고 봤더니 제가 72번이니까 반에서 꼴찌 명찰 상으로는 전화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등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쭉 그렇게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을 봤었을 때 이제 제가 보통 보면은 거기다 이제 아마 올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도 인천에서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쭉 계속 이제 고등학교 때도 2번인가를 빼고 제가 이제 전교 1등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했잖아, 토하지 말라고.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래 해, 나 안 보이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전교 1등을 이렇게 들어갔었고 또 이제 계속 공부도 해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셔서 집안이 막 쫄딱 망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형제를 키우셨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뭐 사업을 크게 하신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거 뭐 그거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어머니께서 좀 큰 일을 당하셔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길바닥에 딱 내앉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제 동생이 또 많이 아파서 인천에서 대전으로 제 동생은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치료 때문에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었고 저는 혼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수 없고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고 쓸쓸했고 외로웠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 성적이 이제 전교에서는 1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제가 72만 명이 학력고사를 봤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몇 명 시험 보는지 아시나요? 50만 명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72만 명이 봤었어요. 72만 명이 봤는데 제 등수가 몇 등이었냐면 전국 학력고사가 왜 잔인하냐면 전국 1등부터 72만 등까지 성적표가 딱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해버리면 전국 성적이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제 성적이 전국에서 문과, 이과 다 통틀어가지고 환산을 했었을 때 전국에서 한 3,500등 정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었는데 전국 등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3,500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가 몇 명이냐면은 4,500명이 서울대학교 정원이었어요. 지금은 3,300명도 안 됩니다. 3,200명이 서울대 정원입니다. 그 당시 4,500명이 서울대 정원이었는데 근데 제가 3,500등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이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간호학과를 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드디어 남자들이 금녀의 벽이 무너졌다고. 제 말씀 맞죠? 남자들이 말입니다. 가정학과를 가잖아요. 가정학과. 지금 가정학과라는 게 없지만 거기를 가면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 의료학과. 그런 데를 가면은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볼 때 제가 뭐 성악으로라든가 피아노로라든가 서울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안 되고 제가 또 체육도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빼고 나니까 제 등수가 어떻게 될까요? 턱걸이에요, 턱걸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하고 있지만 그런 학교에서도 기대를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명에서 한 2명 정도씩 보냈으니까 민수 네가 1등 하니까 서울대 가야 될 텐데 굉장히 성적이 애매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에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했습니다. 월말고사가 아니었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그때 제 친구가 이순곤이라는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오더니만 이제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공부를 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생전 제가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벼락치기로 한 2주 정도 막 밤새고 막 그때 타이밍이란 약이 있어요. 밤 잠 안 자는 거 그거 먹지 마세요. 그거 먹고 막 소변이 많이 나와요. 그거 약을 먹으면서 막 잠을 참고 그래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막 전교 1등은 맞춰놓고 전교 1등을 해놓으면은 전면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힘들 때 이제 저한테 등록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맞춰서 했는데 어쩌다 전교 2등을 하게 되면은 반액을 내야 돼요. 그럼 제가 전교 2등을 2번을 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엄마 나 등록금 내야 돼. 그럼 우리 어머니는 벌써 등록금 낼 때가 되니 그래요. 언제 등록금을 내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집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등록금 소리만 들어도 어머니께서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저는 또 미안한 마음으로 엄마 좀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어머니가 힘들게 마련한 그 돈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고 나니까 공부라는 걸 해보자 해서 그렇다 한번 해보자. 이제 나도 이제 서울대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열심히 한번 해보자. 평소에는 별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안 했지만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서 겨울방학이 딱 왔어서 제가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루에 이제 15시간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능은 점수 그 과목이 몇 개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과를 다녔었는데 이과가 학력고사를 보는데 16과목을 봤어요. 그 이과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받고 심지어 공업, 여러분들 그런 과목 있는지도 모르시죠? 기술, 일본어, 또 음악도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미술도 필기 시험을 봤고 심지어 한문도 봤어요. 5문제 나오는데 그런 시험까지 다 봤던 잔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참 끔찍했다. 16과목을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평소에는 공부를 성실하게 한 편은 아니었고 요령껏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공부를 하는 걸 하자 해서 겨울방학 때 제가 2달 동안 생전 안 하던 공부를 막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간이야. 그때 친구들 모았어요. 제가 모은 게 아니라 제 친구랑 둘이 모았는데 우리 반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몇 명을 모았냐면은 8명을 모았습니다. 같이 우리 도서관에 가서 우리 방학 때 한번 10몇 시간씩 공부 한번 해보자. 막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첫날 딱 갔죠. 딱 갔는데 저희 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우리 주동자 둘밖에. 나머지는 어디 갔나 했더니 할머니가 오셔서 방학 첫날이라 가족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일부터 나오겠다 했던 학생들이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때 약속만 하고서 공부하자고 하고서 실행을 하지 않고 주동자인 저하고 이제 승곤이라는 그 친구 둘만 나와서 꼼짝없이 그냥 우리 둘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에 공부를 안 했던 제가 공부가 수월하게 될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뭐든지 상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다 과정들은 거두절미하고 너무나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겪어가면서 2달 동안을 제가 15시간씩 공부해서 보통 한 12과목 정도를 2번을 제가 마스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강의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고 과외라는 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물론 과외가 있었어도 저는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처지는 못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가 한 12과목 정도를 2번을 겨울방학 때 15시간씩 공부하고서 딱 마스터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저 왠지 모르게 공부를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까 제가 전국 등수가 몇 등이라고 했죠? 3,500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모의고사를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선생님들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얘들아 3월달 모의고사는 쉬워. 왜 쉽냐면 고3들 기죽이지 않게 하려고 3월달 모의고사는 어렵게 않게 나오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3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생각을 하고 이제 3월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진짜로 쉬웠어요. 얼마큼 쉬웠냐면 문제를 절반밖에 안 읽어도 답이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지선다형이었는데 굳이 답을 찾지 않아도 그냥 주관식으로 쓰라고 해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구나. 선생님들 말씀이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셨구나 하고서 시험 문제를 잘 봤습니다. 제가 봐도 참 잘 봤어요. 3월달 모의고사 너무 쉽다. 첫 번째 이제 국어 시험을 딱 끝나고 났는데 친구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전교 1등이니까 저거 맞춰보겠다고. 그래서 하는 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민수야 이번 시험 어땠어? 정말 선생님들 다 뻥쟁이들이야. 너무 어려웠지 않나냐? 저는 얘네들이 도대체 엄살을 어지간히 떤다고. 우리 늘 시험 끝나고 엄살 떨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거기다 대고서 야 웃기지 마 이번 되게 쉬웠어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겸손해야 되잖아요. 나도 정말 어려웠어. 하나도 모르겠어. 그때 그렇지 너도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랬어. 우리가 선생님들 말 믿으면 안 돼. 2교시를 봤더니 2교시 때도 너무 쉬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1교시가 더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너무 어려웠어. 야 이거 3학년 되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 안 되겠다. 별 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와서 알았어 그냥 하고 또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4교시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시험이 끝나고서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전국에서 몇 등을 했냐면 28등이 된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나왔나? 나만 쉬웠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28 생전 처음 받아본 성적입니다. 제 학교가 생긴 지가 11년밖에 안 된 학교라서 제가 학교 생긴 일에 가장 고득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잘 이해하세요. 제가 아까 1월달 2월달 공부했다고 했죠. 2달이요. 그렇죠? 네, 2달 동안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가 부끄럽게 공부했습니다. 벼락치기 했고 요령껏 공부했고 그다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아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성실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고작 2달 그때는 본받으세요. 열심히 했습니다. 2달 공부해서 결국은 자 2달 공부했던 사람이 그러면은 1월달 2월달 방학을 이용해서 공부했던 사람이 3월달에도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찍으세요, 여러분. 했습니다. 알겠죠? 왜 했을까? 2달을 공부했더니 세 번째는 공부하기가 어떻다? 쉽다. 그래서 3월 달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8등 했다고. 그 4월 달에 모의고사가 됐어요. 그럼 4월 달에 제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요? 3월 달까지 공부했던 사람이 이 기류에 흘러서 4월 달에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4월 달에도 공부했는데 여전히 쉬웠어요. 여전히 쉬워서 그때 모의고사 봤었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국 4등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전국 4등을 하면은 이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리스트가 전국으로 돕니다. 이번에 부산에 있는 어떤 학생이 이번에 전국 1등 했대. 예를 들어서 또 제주도에 있는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 학생이 1등 했대. 거기에 리스트가 이제 인천에 있는 민수라는 애가 이번에 전국 4등을 했대. 리스트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흥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28등, 이번에 4등. 이제 잘하면은 뭐가 나온다? 전국 수석이 나올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이거 참 뭐 한번 해볼 만 하겠다고 참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5월 달에 제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영양실조 지나가다가 휙 쓰러진 게 아니라 자꾸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오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책상에 이렇게 누웠는데 깨고도 안 일어나더래요. 양호실에 데려다 놨더니 나중에 제가 진단을 받았더니 영양실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못 먹고 살던 시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실조를 걸려서 그때 제가 결식 청소년이었었거든요. 밥을 못 먹고 다녔어요. 이제 어머니가 자취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뭐 쌀을 먹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집사님들 가끔씩 고구마 갖다 주시고 그런 것들 이렇게 먹고 나는 굶었습니다 이런 소리도 못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2 때부터 그렇게 밥을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고3 때는 이랬지만 고2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고2 때 너무 뭐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고 그때 뭐 나이키라든가 프로스펙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했던 브랜드였는데 저는 나이스 신고 다녔었고요, 프로스팍스 신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짝퉁. 그래서 그것도 누가 신던 거 그렇게 이렇게 받아서 신고 그랬었는데 저도 옷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교복 자유화가 있어서 막 옷이 빈부격차 옷만 딱 봐도 표가 나는데 저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보면 부러웠고 신발을 쳐다보면 나도 저런 신발 신고 싶은데 부러웠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학생들처럼 그 시절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되게 힘들었었던 상황을 고3 때까지 갔다가 5월 달에는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레파토리가 고로 성적은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레파토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7월까지인가 그렇게까지는 거의 교실에서 수업을 못 받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거 공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가끔씩 서서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공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제 앞에서 원장이 선생님 제가 학생들 원장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아파서 공부를 못했어요. 이리 와봐. 하도 막 꼴밤을 그냥 막 때려줘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저는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나는 영양실조로 쓰러져 봤는데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수석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었을 때 점수가 이제 전국에서 한 10등 정도 나오는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쉽게도 꿈이 없었어요. 그냥 너 뭐 할래 그러면 글쎄 나 뭐 하지? 일단 의대는 가고 싶지가 않아. 인간의 배를 갈라서 피를 본다는 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전 도저히 의대 같은 경우는 막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거기는. 그리고 일단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학과가 전자공학과였는데 전자공학과 가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다네 그거는. 뭔가 그래서 일단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머리도 썩 좋은 편도 아니고 해서 머리 아픈 것도 싫어.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승권이 친구 너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뭐 어느 공대 간대. 그럼 나보고 너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나도 거기다 갈까? 그렇게 해서 원서를 낸 거예요. 제가 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꿈이. 그런데 이 레퍼토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중앙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에서 윤민수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집이 되게 가난하더라. 그래서 자기 학교로 아이를 빼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조건을 붙였어요. 그런 여러 학기 대학에서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네가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줄게.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비제로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면은 대학교 교수직을 보장해 줄게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00만 원이면 지금 한 400만 원 돈 될 겁니다. 그 당시 일당이 만 원이었어요. 일당이. 그래서 30만 원씩 주고 교수직 보장에다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물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막 쌍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기만 하면 뭐 다리를 분지른다나 뭐 목을 비틀어버린다나 막.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냥 서울대 가겠다고 해서 겨우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보니까 좀 단과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뭐 제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데서 좀 대단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사교육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꿈. 저는요 별로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이런 말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 말 예전에는 많이 했었고 제가 전국적으로 제가 세미나를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고등학교는 다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책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책은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여기서도 아마 어쩌면 그 책으로 공부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서 막 세미나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세미나 할 기회가 많았는데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이런 말을 저는 막 굳이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제 점수가 얼마큼 나왔냐면은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학과가 그 당시에 문과, 이과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제가 다녔을 때는 전자공학과가 제일 셌어요. 전자공학과가. 그 당시에 전자공학과가 가장 셌고 그 다음에 법대, 그 문과 쪽이지만 법대. 그쪽이 가장 그 다음에 셌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 뭐 의대 요 라인에서 걸쳤어요. 그 점수가 몇 점이냐면요 302점 정도면은 거기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302점. 그러니까 302점 받은 아이들이 전국 빽빽하게 있어요. 서울대학교 한 300점 넘으면은 그 당시 300점 넘는 학생들이 72만 명 중에서 한 3,500명 정도가 30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300점만 받으면은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점을 받았냐면은 318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전체 수석이 320 몇 점인가 전체 수석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랬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저는 꿈은 없었지만은 내가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저는 법대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지원을 하면은 있었다. 제가 의대를 지원하면 갈 수 있었다? 있었다. 예. 전자공학과에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명백한 거는 무엇은 없었냐면 저는 꿈은 없었다니까. 근데 가지고 있었던 건 뭐밖에 없습니까? 실력밖에 없죠. 참 죄송합니다. 꿈이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꿈은 없었지만은 가지고 있었던 건 유일하게 실력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나 낭망했었다니까. 나도 저런 그래서 제가 삐뚤어지려고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도 그냥 가출을 해야 돼. 집에 엄마도 없는데 가출해야 뭐해? 자취하고 있는데 가출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출하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갈 데가 없어. 어디 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가출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부모님한테 뻔때를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선전포가 있었는데 아무도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어디로 가출을 한단 말이야? 가출할 수도 없고 그냥 삐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셔볼까? 근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 그것도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술도 못 마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없었고 교회에서는 그거 먹으면 막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뭐 그것도 대단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해서 그것도 못했고 그러면 내가 막 불량배처럼 막 이렇게 걸어다니까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 진짜. 아무리 봐도 내가 싸움을 못 할 거란 말이야. 누구를 붙잡고 싸우면 내가 얻어맞지 돈을 뺏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 제 신세가 처량했어요. 삐뚤어질 수도 없어. 뭘 잘하는 게 있어야 삐뚤어지지. 능력도 없지, 역량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해. 가지고 있는 거 오직 뭐밖에 없어. 할 게 뭐밖에 없던 거예요. 그냥 공부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기껏 할 줄 있는 게 내가 신세 한탄 아무리 하더라도 그 신세 한탄을 통해서 내가 피할 곳은 한 군데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어떻게 했냐면 꿈은 없었어요. 꿈은 없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들 보니까 나는 법대 가고 싶어, 나는 의대 가고 싶어, 막 그걸 위해서 막 끝까지 정진한다고 하던데 그 친구들은 달변가가 있었어요. 세중이라고 달변가가 있었는데 걔는 꿈에 변호사였어요. 내 이 말빨로 모든 서석에서 이겨버리겠다 말을 너무 잘했어요. 걔 법대 못 갔습니다. 분명히 법대 갔으면은 아마 아주 좋은 변호사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성적이 나빴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자기 꿈은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고 기어코 의대를 가겠다. 나는 의술에 대한 나의 비전이 있다.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 뭐 공짜로 치료해 준다나 어쩐다나 이래가면서 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도 의대를 못 갔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사회는 불합리할까?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회는 그들의 꿈을 받쳐주지 못할까? 이거 사회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 탓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가 없었냐면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력이 부족했어요. 저는요, 꿈은 없었지만 실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권자는 누가 있습니까? 실력을 가진 사람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번에 인생을 살면은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회는 잔뜩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기회가 내 주변에 주어진다 한들 그 기회를 내 걸로 소유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잡아내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달려옵니다. 나와 뭐 합시다. 나와 이거 합시다. 나와 저거 합시다. 저한테도 그런다니까요. 저도 사기도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인생의 기회가 세 번 온다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기회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의대를 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이 있었고 누군가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꿈이 있었지만은 그 기회들, 수많은 비전들, 변호사의 비전, 의사의 비전, 사업가의 비전, 그 비전들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실력이라는 겁니다. 실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쟁취할 수가 있지만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커다란 비전과 좋은 그 나열된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손에 쥐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금 학생들과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사진 좀 여기 PPT가 뭘 눌러야 되죠? 예. 여기에 지금 제가 방학 때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친구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것 같아요? 어디 있어? 14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여러분들 14시간씩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저렇게 공부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저렇게 공부하고 있어. 하루에 14시간 방학 4주 동안. 제가 여기 서 있죠. 보이시죠? 저기. 제가 여러분 되게 인자하게 지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 앞에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굉장히 학생들한테 엄하고 엄격하고 학생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가만 안 둡니다. 공부 14시간씩 공부해서 이렇게 이 학생들이 14시간 공부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비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을 품으면 됩니까? 품기만 하면 됩니까? 물론 품어야 됩니다. 비전 없던 제 꼴을 보십시오. 제 꿈이 안우공부 캠프였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건 아니었잖아요. 비전과 꿈은 가지세요. 그렇지만 꿈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은 없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으니까 좋은 말이야 이런 거 여러분 받아주지 마. 받아줘요. 뭐해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실력이라는 거는 노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화 시켜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 내다겠죠? 말씀이 육신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손과 발과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우리 윤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냔 말이야.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 넘어갑니다. 예. 네. 이렇게 서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서서. 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들도 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 14시간씩? 하고 싶다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있다고? 그래서
이게 스카이 선생님들, 서울대 연고대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고. 좌우간 여러분 다 그래요. 어쨌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래. 지금 나 현재 등급이 4등급이야. 그래서 현재 4등급이지만 나는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학년 때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는 뭐냐면 43만 명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본 조사가 아니라 실수 조사입니다. 실제 숫자 조사. 43만 명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고1 때 4등급 받았어. 그럼 나중에 1등급 받고 싶어라는 꿈을 다 키우는데 현실적으로 43만 명을 조사를 했더니 고1 때 4등급이던 학생이 고3 때도 몇 등급이더라? 4등급이더라. 꿈은 몇 등급인데? 4등급에서 1등급인데 이렇지 않더라.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기껏해야 자, 2개 등급 올라가는 게 몇 프로밖에 안 돼요? 2개 등급 2%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등급 상승하는 게 13%밖에 안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개 등급 올린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건 수치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고1부터 고3의 성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2부터 고2 때 4등급이었어요. 이건 더 어렵네. 성적 변동률이 몇 프로? 90%. 고2 때는 성적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고2들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중에 1개 등급 올린 학생들은 5%, 2개 등급 올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된더라. 2개 등급 올린 학생은 1%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개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 성적이 그대로 고차가 되어서는 우리의 꿈을 펼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물론 여러분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언뜻 생각할 때 저 많이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막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나. 여러분 서울대를 나온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누가 그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성적하고 행복하고 함수관계를 누가 연결했어요? 그 논리 자체가 엉터리예요. 여러분 학력하고 행복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부시키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말인즉 그러므로 고로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공부 안 하면은 성적이 나쁘면 행복합니까? 이런 엉터리.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행복하고 성적하고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가도 행복할 수 있고 서울대 안 가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면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없다? 비교적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서울대 출신들 비교적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하시잖아 이 부분. 아주 기분 나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지 능력이라는 부분하고 접근을 해야지 왜 자꾸 행복하고 결부를 시켜? 누가 결부하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서울대 나와서도 불행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서울대 안 나와도 불행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철저하게 우리 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2부 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공부 절대로 어렵지 않다. 내가 막 선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뭐든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다 어려워. 알고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공부에 대해서 가장 고비가 언제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 2학년 9구단 외울 때. 그놈의 3단이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 거야? 나머지 공부했습니다. 저 3, 7음부터 넘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야. 23이 나왔다가 선생님한테 막 그 어린 나이 때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9살 때 막 손바닥 맞고 꼴밥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막 3단의 벽만 넘어가면은 4단도 어떻게 넘어가, 5단도 쉬워. 근데 또 6단에서부터는 완전히 막 철벽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9구단을 외우는 사람들은 다 그 어린 나이에 천재들인 줄 알았어요. 이 9구단을 잘 외우는 사람들은. 그런데 알고 봤더니 9구단 다 알고 났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쉽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알기 전까지는 고통스럽고 알기 전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알고 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타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부라는 것은요, 언제까지 하는 거야? 1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시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학생들은 집중을 하는데 몰라, 10시간을 공부하는데 몰라, 복습을 하는데 몰라. 그렇게 하잖아. 실질적으로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간단해요. 여러분, 몇 시간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남에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적 잘 나오는 방법은 뭐만 하면 된다, 알기만 하면 된다. 되게 쉽죠. 이 문제를, 이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쟁취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이 문제를 조금 이제 같이 한번 대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묻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면 질문을 받을 거니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은 시간 손을 들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하신 이 강의에 상당 부분을 제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 동의를 하느냐? 우리가 꿈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또 실력이 있어도 꿈이 없으면 그것도 헛방입니다. 그런데 꿈과 실력 두 개가 다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꿈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 2%밖에 안 될 때에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글 썼단 말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기 위해서 일제가 동남아시아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일제가 망하고 우리가 독립된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공부를 하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학교를 이제 학생들을 내년부터 뽑을 때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적응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뽑는 거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 학교에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학교는 어떤 걸 할 거냐? 꿈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서 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꿈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인성도 좋아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되고,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런데 지금 우리 고3들도 자기 등급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하면은, 지금 목사님은 쉽게 말해서 재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몇 달 동안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뭐 서울예연대, 고대 이런 데를, 또 의과대 이런 데를 보내는 아주 전문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름에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캠프를 해서 실력을 단기간에 상승을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보내는 이런 역할을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 특이하고 잘하고 계신 분이 우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제가 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5등급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고3 있다면은 저런 학생들을 지금 이미 이제 6월 달이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 학생들을 7, 8, 9, 10, 11을
한 5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뭐 개인차는 다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저 5등급을 목사님이 하는 14시간 30분 단위로 공부해서 14시간 이런 게 하면은 평균 뭐 딱 지날 수는 있지만은 몇 등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대략 한 개 등급 정도. 네? 1등급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5등급인데 지금 1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고. 왜냐면은 고3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절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되게 냉혹하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고요. 물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3등급이었던 학생이 5, 1등급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론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5등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한다는 전제, 이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 5등급, 4등급 정도 올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14시간을 공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한계는 좀 있지 않느냐라고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14시간을 공부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다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가 했는데 나 진짜 했어요. 그거는 제가 학교를 이제 그때는 안 다녔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는데 딱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 쫙 했는데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IQ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문계 졸업한 그 동네 누나의 교과서를 가져와서 교과서를 한 2달 반 동안에 몇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쫙쫙 다 읽었는데 그때는 예비고사가 14과목이었어요. 14과목. 그리고 체력장 하나만 빼고 14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가져와서 풀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만 보니까 밑에 어떤 문제로 나를 꼬시려고 했던 것들이 다 알겠더라고. 문제만 보면 이렇게.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이게 3월달부터 공부해서 3, 4, 5, 6, 7, 8, 9, 10, 11월달 9개월을 공부했는데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능하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번 7월 달에 있는 그 캠프가 있잖아요. 캠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보실까요? 캠프는 이제 부산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주로 이제 해운대구 쪽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한 3일 정도는 학생들이 영혼이 없어요. 그냥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꿈인지 생신인지 아기들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학생들이 갈팡질팡을 합니다. 그리고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주 기초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가끔가다 기초적인 의지도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답이 없는 학생들이죠. 기초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14시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저기한테 그 캠프를 오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캠프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주 극단화시켜서 학생들한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강도의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이 삶을 바꾸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꿨던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7등급, 8등급, 9등급 받았던 학생들도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만에 5, 1등급 받은 학생들도 적지 않은 수, 전체가 아니라 적지 않은 수, 상당수가 그렇게 인생을 바꿨다. 아까 보셨죠? 통계요. 한 개 등급 올리는 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게 저 아까 43만 명 통계이기 때문에 저건 표본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는 의지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극단적으로 방학 내내 한 4주 정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킨데 어디가 가장 많냐면은 어쨌든 간에 강남 쪽, 목동 쪽,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부산에서는 해운대 쪽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방 학생들이 이렇게 받는 것보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까요?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좀 합시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손 목사님 어제도 제가 대화를 한 2시간 반인가 3시간 했다고 했는데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이제 저도 이 목사님, 손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수월성 교육에 대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니까 우리 캠프는 극단적으로 수월성 교육, 즉 탁월하게끔 만드는 그런 데 포커스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그랬는데 질문하고 싶은 사람 질문한다고 하죠.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네, 자기 혹시 수학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고 저 고등학교 3학년 정성주인데 만약에 자기가 수학이 1등급인데 백분위가 이제 96부터 1등급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6월에 백분위 96 1등급이 99가 11월 이제 수능에서 뜰 수 있다고 보세요 혹시? 현재 90 지금 사과를 받고 있으니까. 네, 어떤 거요? 아니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고 수학.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백분위가 1등급이 백분위가 96, 97, 98, 99, 100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96이면 딱 그 99로 올라갈 수 있냐? 1등급 턱걸이거든요. 96이면. 근데 이제 백분위가 96인데 이게 99를 받으려면 99나 이제 100을 받으려면 킬러 문제를 네. 29번, 30번 미적분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또 22번 킬러를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수학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맞춰도 1등급을 뜨는데 그거를 맞춰야지. 그렇죠. 맞춰야죠. 백분위가 99나 100이 뜨니까 네.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수능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죠. 지금 개월수가 지금 겨우 6월 달밖에 안 됐잖아. 그리고 한번 여름 방학이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 때 뭐 할 거야? 뭐 사생결단 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행을 바라고 어떤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 방법론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지론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의지론이 있더라도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6월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름방학이 한 번 있어. 꿈 같은 여름방학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했던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 성공 사례는 너무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학만의 뭐 그 킬러 문제를 공부하는 공부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거 없습니다. 킬러 문제에 나와 있는 시중 교재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풀면 돼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네. 질문 있으시는 분, 네. 어른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학생이나 네, 앞에 우리 다운이가 질문 이런 놀라운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정다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학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왜 목사님 쪽으로 가셨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목회한 거 이유요. 저는 목회에 대한 꿈은 일절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없고요. 결혼 조건이 신학하라고 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졸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제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목사 안수를 받아라. 목사 안수 받았어요. 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신학을 안 하면은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하겠다고 들었고, 자, 또 다른 질문. 네, 네, 우리 송가을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송가을 집사입니다. 아까 아는 캠프에 대한 그걸 잠시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몇몇 대형 학원들도 이 서머 캠프나 윈터 캠프 이렇게 단기 기숙 과정들이 있던데 혹시 그 학원들의 커리큘럼이랑 아는 캠프랑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캠프는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홍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어떤 수업보다도 학생들한테 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이 학보다는, 우리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보다는 습의 문제가 있다. 지금은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고 하는 것들은 개념을 가르쳐주는 곳은 차고 넘칩니다. 인강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일타 강사들이 인강을 찍고 있어요. 저도 인강 1세대 강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강의 퀄리티가 높아요.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못 들어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다,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가, 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익히지 않는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OECD 국가를 통해서도 그렇고 너무나 수업 양이 많아요.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수능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문제를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습을 해야 돼요.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반 캠프들은 학교랑 똑같습니다. 뭐 8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남은 시간도 자율학습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인강 듣고 공부하고 무조건 공부하자. 그래서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반까지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는 본인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의 학습을 하는 아주 전형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캠프가 국내에서 가장 큽니다. 이번에도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세계를 교회는요, 아마 이거 이제 아마 1년 365일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좀 장담하고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이제 경험을 보자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했던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대부분 한 5등급, 4등급 하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뭐 몇 등급까지 다 올릴죠. 제가 호언 장담을 할게요.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 정도. 만약에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학교의 어떤 방침을 따라주시고, 두 번째, 굉장한 고도의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말 하기가 참 편한데, 순종의 의식만 가져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의식만 가져달라. 그리고 학교의 방침만 따라달라. 이 정도, 이 두 가지만 지켜줄 것 같으면요, 지금 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공부하면 5,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니까. 할 거 없어요. 이거 너무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겁내하시는 줄 아세요? 안 해봤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 1등급은 어떻게 1등급? 여러분, 서울대 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연세대 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들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전교 1등법에 학습법이 있다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전교 1등짜리 학생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틀립니다. 교재도 다 틀리고 학교도 틀리고 학원 다니던 거 틀려요. 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참고로 들으세요. 자기 동기부여식으로. 자, 서울대 가는 방법, 연고대 가는 방법,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유일합니다. 궁금하시죠? 이거 아무 때나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알려드릴게요. 제가 서울대 가는 방법, 연고대 가는 방법, 이 방법이면 100% 갈 수 있다.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0점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100점이 뭘까? 다 아는 게 100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00점이 개념이 뭐냐면은 내가 500명의 학생,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499명을 밟아 이기는 것이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짓밟아 이기는 겁니다. 그저 90점만 받으면 좋아 죽어. 피자 사내래 아버지한테. 나 엄마 95점 받았으니까 치킨까지 사놔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100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00점을 못 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본인.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2박 3일씩 공부 계획표 세우시죠? 세운 적 있잖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섞어가면서
2박 3일 동안 계획표를 세우는데 그 계획표를 딱 세워서 멋지게 세웠어. 그리고 그 계획표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나야. 이 문제를 말입니다. 이 문제를 타겟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행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그 정도 의식만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자, 하루에 14시간 여러분들 저기 죽어나니까 안 되고 제가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13시간만 하루에 공부하시면은, 그 정도만 공부하면은 말이죠, 4등급에서 2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모든 일은 올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의식만 가지고 있겠다, 학교 방침만 따라와 주겠다, 이 정도 의식. 이거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면은 가질 수 있는 의식. 이 정도 단호함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한 2년 정도 공부하면은 올 1등급 받을 수 있다, 100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95점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1등급 받잖아. 올 1등급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내가 저기 4% 안에 들어가야 될까?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100점을 받으세요. 100점 받는 거 아까도 여러분들도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100점 받는 거 누가 가장 방해한다? 나다. 잘하네. 여러분, 이 문제를 타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한번 그거를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하면은 한 2년이면은 가능하다. 3등급짜리들이 아마 2년 동안 13시간씩 공부했다? 아마 거의 아마 5.1등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5.1등급은 나옵니다. 쉽습니다. 자, 봐봐요. 이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가고 있지만은 제가 우리 목사님이 14시간 공부한다고 할 때 저는 좀 그걸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14시간? 14시간 그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려워? 왜 그렇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내가 18시간 해봤다 그랬잖아요. 18시간을 해보고 나니까 14시간? 그건 마음 먹으면 가능한 거 아닌 거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내 평생에 학원에는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랬잖아요. 운전학원도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누구를 나한테 공부를 가위를 와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신학을 하지만은 공부도 하고 알고 싶고 해서 집에서 18시간씩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14시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웃었지만은 10시간이나 남아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진짜 고3 같으면은 몇 개월만 바짝 해도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그걸 못해? 제가 특공대 나왔잖아요. 내가 간정도 했지만은 특공대를 한 5개월 다니다가 휴가를 왔거든요. 휴가를 가가지고 서울역에 딱 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2등병인데 휴가 나갈 때 1등병 달으라 그래서 1등병 달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요. 서울역에 군용열차를 타려고 병장, 상병, 저 서부전선에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게 다 와서 그 군용열차를 타는 거예요. 일반 열차 뒤에 군인들은 무료로 태워주는 기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느낌에 특공대 5개월 동안 가서 특공무사라고 태권도하고 빡신 24km, 48km 군량구보 막 이런 거 다 하고 딱 섰는데 내 느낌에 내 오른발 하나만 있어도 여기 있는 육군 병장 이거 다 이기겠다 하는 자신감 생기더라고. 진짜 사실 붙었으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 느낌은 이 정도로 훈련을 하고 불가능을 모르겠는데 저 사람 정도는 내가 못 이기겠나, 10명부터 이길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한번 넘어봐야 다른 게 쉽게 보인단 말이에요. 한계를 안 넘어보면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 집사람을 만났던 삼천포 삼성교회 갔을 때에 사람이 20명 안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3개월 만에 120명이 돼가지고 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만에도
나원자 춘인이라서 그 장로님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도 안 옵니다. 하지만 그 말 안 믿었습니다. 한 번 한계를 뛰어넘었잖아요. 왜 나원자 춘은 왜 안 되는데? 사람이 안 된다는데 굴복을 해버리면 가능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했더니 200명이 오더라고. 세계로교회 왔을 때에 시골에서 안 됩니다. 28평 예배당에 100명 못 앉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내 현실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소리를 100명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본당을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불리한 거 안 되는 이유는 천만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봐야 그 한계 뒤에 있는 세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네 좋을 때를 해라, 네 좋은 거 해라, 뭐 편한 거 해라 할 수 있죠. 그럼 사회는 그런 걸 받아줍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 노는 거 다 하고 사회 나가면 사회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받아주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니 착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다 해도 실력 없이 밖에 나가면은 그 실력 없는 사람은 사회는 어떻게 받아주죠? 우리 당연히 우리의 신앙과 심성을 가지고 거기다가 실력을 가져야 세상이 바뀌죠.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대학 출신을 어제 저녁에 봤어요. 유튜브에 나오고 있더라고. 서울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70몇 명이 서울대고 그 다음에 고려대고 그 다음에 연대고 성주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아무런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말하면은 그 말을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 말을 누가 지지를 해요? 그래도 나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연대 나왔습니다. 내가 교수입니다. 박사입니다. 진화론은 뻥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해야 먹히는 거지. 내가 여기에 백제대학 나와가지고 백제대학은 없죠, 목사님. 또 누가 또 고발을 하려나. 백제대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럼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한 것처럼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어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은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공부하는데 조금 더 하면 재밌지. 자, 어쨌든 앞으로 우리 목사님 자주 만나 뵙게 될 걸로 보고 어쨌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